어느 순간 김삿갓의 소식이 뜸해지더니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김삿갓이 죽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식에 가슴 아파하죠. 그리고 김삿갓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백성들이 김삿갓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 그 전국에 그 삿갓 파는 업체에다가 다 얘기해요. 김삿갓이 와서 사갔냐. 오답. 자, 벽보에다가 운을 띄워줘. 시제를. 진짜? 운을 띄우면 그걸 쓴 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김삿갓다운 시가 나올 거 아니야. 정답. 오! 맞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김삿갓의 생사가 궁금했던 사람들은요, 큰 길에 편말을 받고 시제를 써놨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이 김삿갓이 살아있다면 이 시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떤 시제를 편말에 적어 두었을까요? 곡풍방월, 굽은 바람과 네모난 달. 사람들은 이 시제를 편말에 적어두고요, 김삿갓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누구도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시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것 때문에. 뭐야? 누가 써놨어? 맑은 바람이야 산모퉁이를 만나면 굽어서 불고, 와. 밝은 달이야 창을 통해 비치면 네모나지. 와. 김삿갓이 편말에 시를 남기고 간 겁니다. 예술이다. 와. 바람이 굽어진다거나 달이 네모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하지만 김삿갓은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세상과 자연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 와. 천재다, 천재. 천재다. 와. 사람들은요, 와, 역시 김삿갓! 이라면서 실력에 감탄했고요. 무엇보다도 김삿갓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와. 어느덧 김삿갓이 방랑을 시작하고 약 20년이 지나 그의 나이도 40대를 넘어섰죠. 그런데 목적지 없이 떠돌던 김삿갓은 몇 년째 뒤쫓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김삿갓을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돈 인물은 바로 김삿갓의 둘째 아들 김익균입니다. 김익균은요, 집 나간 아버지 김삿갓을 찾기 위해 팔도를 휘저으며 탐문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 김익균에게 주어진 단서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삿갓. 아버지가 삿갓을 썼다는 거.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겠죠.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그런데요, 전국 곳곳을 헤집으며 수색한 끝에 드디어 강원도 평강에서 아버지를 마주칩니다. 와. 아들 김익균은 아버지 김삿갓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하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집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자, 이때 김삿갓은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들에게 심부름 하나만 해주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심부름을 다녀온 김익균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한데. 도망갔겠지. 뭐. 와, 진짜로? 진짜요? 김삿갓.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 김삿갓이 호련히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불굴의 집념으로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돌아 아버지 김삿갓을 다시 찾아냅니다.
강원도 평강에서 약 267km나 떨어진 지금의 익산시 전라북도 여산이었습니다. 아들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들은 김 작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죠. 아버지 제발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발 이번에는요. 김 작가는 안절부절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가길 결심한 듯 모든 짐을 아들에게 맡기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죠. 진짜 김사까. 아니 진짜. 독특하시다. 화장실도 거기 옛날에 멀었잖아. 네. 그렇게 수수밭 사이로 유유히 사라진 김 작가. 아들은 짐을 지키면서 한참 동안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수수밭에서 김 작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버지 김 작가씨 또 아들을 두고 도망친 겁니다. 아니, 교수님, 김삿갓은 왜 이렇게 자꾸 아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아들을 따라서 집으로 가게 되면 아마 서당 훈장 노릇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양반 신분을 산 이제 그 서당 훈장들이 양반 같지 않는 양반이 이제 양반 행세를 하거든요.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도돌이 방랑신으로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날 이후 김 작가의 아들은 자취를 감춰버린 아버지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유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간간히 전해 들을 뿐이었죠. 자, 그렇게 1866년 김 작가의 아들 김익규는 아버지 김 작가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1866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6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때 접한 게 3년 뒤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 작가씨 이미 3년 전 1863년에 전라남도 화순에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아들은 곧장 아버지 김 작가의 유해를 수습한 뒤 가족이 있는 영월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죠. 맞아. 자, 이렇게 강원도 영월에 가면 지금도 김 작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기 가면 다 김삿갓 마을이야. 네, 맞아요. 김삿갓길 뭐. 길 이름도 아예 김삿갓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저렇게 해놨네. 와, 오. 뭐야 저거? 뭐야? 살고 있어요? 집이에요? 홍서부 씨는 가보셨나요? 가봤죠. 아. 가보고 이렇게 진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야 이분의 그 삶이 쫙 그려지면서 그래서 참 그때 이렇게 잠시 묵념 좀 하고 왔지. 영월에서는요, 김 작가를 추모하고 알리기 위해서 매년 9월 김 작가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 중에는 방랑시인 김 작가처럼 멋진 시를 써볼 수 있는 한시 100일장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석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영월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단종 문화제라고 영월에서 했었는데 네, 네, 제가 네. 그 홍보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단종으로서 네. 그 역할을 해서 단종을 하셨다고요? 전혀 안 어울리는데. 힘센 단종. 올해는 영월에서 조선의 아이돌이었던 김 작가의 흔적을 찾는 역사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